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강했습니다. 독일 정시는 그 전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끝까지 합쳐서 이틀치로 3.75%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7% 정도로 계속 하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확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경제 회복 기대감, 이게 가장 큰 그 호재고요. 그 다음 코로나 치료제 개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그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를 구매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그걸로 하면 어느 정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낫게 하는 치료제는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차후 문제고, 우선 위독한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보통 한 66% 정도 개선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의 치료제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만약 걸리면 감기 치료하듯이, 우리가 독감 심하게 걸리면 병원에 입원하듯이 그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망하는 부분만 줄여줄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치료받도록 해서 다시 또 그 완치가 되면 되돌아 나오는 이런 식으로만 해주게 되면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 이 부분이 심리적인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해서 미정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그 지금 우리가 가장 또 염려하고 있던 부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부분에서 어제 뉴스에 그 저게 나왔었거든요.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하고 돼지고기 부분을 수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제 그 히토류 관련주가 뜨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밀리는 이런 식으로 상승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시한표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난밤에 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1단계 무역 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꽝 돼버렸죠, 완전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효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올라갔던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식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보통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악재를 꼽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부분하고, 그 다음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흑인 사망으로 인한 전국적인 그 시위 확산, 이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코로나는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거의 진정되는 분위기고요. 그럼 이 진정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물론 이 키높이를 잴 필요는 없는데,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국 정치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면 그 끝없는 상승을 이어왔었죠. 뭐 웬만한 악재들은 그대로 그냥 뭐 바로 그냥 튀겨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죠. 월봉으로 보시면 미국 정시가 지금 그 이 외환 그 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도 이때 그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 이게 회복되고 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한 13,000대에 있던 주가가 30,000대까지 갈 정도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그 금리 인하라든가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리고, 그 다음 경기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올라간 거죠. 그 트럼프가 아주 기분 좋아할 정도로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코로나로 한 방 맞고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들어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자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봉으로 봐도 여기서 보면 뭐 코로나로 해서 지금 급락했다가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 앞쪽에 당겨 보시면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은 그 거의 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 타결되고 나서 그냥 쭉 또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은 다시 심각한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중국에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도발적으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약한 상황에 그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우한에서 나왔는 게 거의 아직까지는 정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그 서방이라든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자기들이 다 해결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우리가 대장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그 몰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도발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그 1단계 무역 합의된 부분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 그 갈등 부분은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치료제 부분으로서 회복되는 분위기고, 그다음 미중 갈등 부분도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 남았는 게 그 미국 시위 확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일 뉴스에 보시면 경찰차가 불타고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고, 오늘은 뭐 그 공격형 헬기가 저공 비행으로 그 시위대 쪽으로 그 백악관에 진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 동작을 취한다 이런 쪽까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그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인 경찰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 지지 세력 쪽이 약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지금 백인 우월주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선거에 대통령 한번 더 해먹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백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 지지 세력 쪽을 선동해 가지고 저쪽 지지 세력하고 이쪽 지지 세력하고 한판 붙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선거 구도에 유리하다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꾸 막 시위대를 가지고 폭도들이라고 하면서 진압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강경 목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지지자 쪽으로 해서 이 백악관 쪽의 시위에 와서 좀 방어를 하라는 쪽의 뉘앙스를 자꾸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지사 한 사람은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성경책 들고 교회 간 걸 보고 그 교회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전지구 신부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양사방에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시위 현장을 보면 막 그 체류탄이 터지고 차량이 불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쪽을 봤습니다. 그 트위터에 올라왔는 영상이라 그러면서 그 영상 보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났는데요. 시위대가 이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저작권 뭐 이런 게 걸릴 것 같아서 잘 못 보여드리고, 트위터에 그 시위해갖고 소녀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찾았는데요. 35초짜리 이제 시위대에서 그걸 찍은 사진인데, 그 공원같이 넓은 공터에 이게 그 울타리 같은 게 있고, 이 울타리 이쪽 편에서 시위대가 쫙 직결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쪽에서 총을 들고 이제 그 방패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총이 아니죠, 방패하고 몽둥이를 들고 경찰이 쫙 이제 이쪽으로 접근하는 중이었는데, 시대 쪽에서 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흑인 남자애가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이 울타리를 넘어와 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무릎을 탁 꿇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든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다, 근데 나를 흑인이라고 나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나 혹은 수갑 찬 모습으로 엎드리는 모습으로 시위대들이 이제 경찰들 앞에서 그런 시위를 몸짓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능력이 안 되는데 경찰이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쪽의 어떤 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좀 이따 그 뒤에 여학생이, 백인 소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흑인 학생 바로 앞을 딱 앞에 서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딱 그 흑인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앞에 백인 여학생이 그 있으니까 강하게 이제 밀치지를 못하고 이제 그 떼내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흑인 학생을 포옹을 하면서 껴안고 같이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위하는 사람들 보니까 흑인들이 써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백인 시위 그 백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인들이 그 흑인 앞에 그 서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건 그렇게 오래 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혼자서 아무리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미국의 그 강한 힘, 코로나 때 이렇게 그 무너지는 걸 보고 미국이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나라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시위대 행동 하나를 보는 순간에 미국의 힘이 저기 있구나. 정의를 위해서 그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던지는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시위 또한 폭력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 하듯이 평화적인 시위로 해서 경찰과 같이 화합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경찰이 처벌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악재들이 다 해소되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 제가 어제도 좀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저는 그 올인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그 100%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증시가 강했고요. 오늘 특이했던 점은 거래소 지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확 당겨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제가 보기에 좋은 점이 동학개미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서 추락하고 있을 때, 증시가 추락하고 있을 때 동학개미들이 개인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한국 주식을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주로 뭘 매수했냐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를 대부분 매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니까 이번 장에 반등할 때 다른 건 다 반등하는데 삼성전자면 유별나게 반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걸 뒤에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까지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작정하고 그냥 확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한 6% 정도.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덩치 큰 우량주를 확 당겨 올려버리니까 거기다가 조선주들 지금 그 23조 대박 수주 터지고 나서 조선주,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이 묵직한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팍팍 날아가니까 거래소 지수가 확 땡겨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지수가 아주 강했고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닥이 오히려 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언밸런스한 이 균형이 깨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소가 2.8% 정도 급등하는데 코스닥이 밀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이 폭락한 것도 아닌데 수급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1조 1000억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매수해버린 것 같아요. 대거 매수해버리고 그 다음 그 개인들이 한 1조 3천억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하니까 이 부분을 이익 실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학개미들이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익 실현 욕구로 해서 매수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오늘 아주 강했다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코스닥이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었거든요. 코스닥은. 그래서 매수했던 부분은 오늘 기관이 한 2,200억 정도 코스닥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확 던지고 대신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거래소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 코스닥 쪽은 이익 실현하면서 팔고 적게 오른 거래소의 우량 종목들을 대거 매수해서 끌어올린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시장을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오늘도 그 외국인이
막판에 이게 약간 트릭을 썼네요.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 분량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선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 특징적인 게 콜을 상당히 또 매수하고 풋을 또 매도를 시켰어요. 그 제가 어저께 그 포지션 말씀드릴 때 이게 제가 파생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자 주체별 매매 이것도 지금 오늘 요번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6월 11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금하고 월화수 한 5거래일 정도만 지나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돼가지고 여기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특히나 포지션이 상당히 쏠려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그래서 그 외국인은 위쪽으로 확 당겨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아래쪽을 꽂는 형태라서 둘이서 붙어서 한판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그 선물 옵션 만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 외국인들이 오늘 또 그 어제 풋을 매도해갖고 지금 많아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 102억을 또 더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풋을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풋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내려가지는 않겠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 풋을 계속 매도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만 안 내려가면 괜찮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프리미엄이 깎이기 때문에 풋을 매도한 사람들이 돈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만 않고 버티주기만 한다면 풋을 매도한 외국인이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콜을 또 상당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이미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위쪽 방향으로 상당히 보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도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매수해갖고 포지션을 상승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지금 잡혀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계속 팔면서 현물 다 팔아버리고 나면 지수가 급등해버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서 선물하고 옵션 쪽을 매수를 해가지고 위쪽 방향을 잡아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서 현물을 다 팔았으니까 현물을 사면서 지수가 외국인이 현물 사면서 급등하면 그때 파생 쪽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포지션을 갖춰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돌발 악재가 지금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내려가는 쪽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인버스 종목이 이게 지금 그 11%가 빠진 건가요? 아니죠. 잘못 봤습니다. 인버스가 7% 빠졌네요. 그래서 그 하방 쪽을 잡으시는 분들이 아주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부인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스톨라니 선생님이 그 책에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올라갈 때 상승 쪽에 배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그 파생 쪽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 이론상으로 나는 내려갈 때도 먹을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먹을 수 있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장이 좋아갖고 올라가는데 혹시나 풋 쪽을 매수한 사람은 남들 다 돈 벌고 있을 때 나 혼자 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풋은 저도 이걸 매매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면 지수가 아주 뭐 급나가는 어떤 위험한 상황, 악재가 터져가지고 긴 연봉이 나올 것 같은 이럴 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종목으로 승부하는 것이 좋더라. 레버리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으로 승부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잡히지 않을까. 분위기 지금 뭐 악재가 제가 봤을 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 조선 관련주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어제 급등하고 나서 추가로 오늘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오늘은 덜 올랐던 삼성중공업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23조에 해당하는 100척에 가까운 LNG선을 수주했는데요. 이 수주했는 세부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 현대미포조선하고 이 세 회사에서 몇 대씩 수주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눈치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 수주 부분에 재료를 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어제 장 끝나고 제가 그 조선 관련주들 쭉 찾아봤는데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선제 이 종목이 지금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해 보입니다. 이 종목이. 이 뭐 하는 회사냐면, 저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오늘 이게 한번 뛰어 들어갈 만 했는데, 용접봉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용접봉 하니까 바로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배가 100척 만들려면 100척의 그 배 한 대 만드는데 용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접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죠. 그러면 배를 100척 만드는데 용접봉이 몇 개 들어갔느냐 계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용접봉 없이는 용접 못하니까. 그리고 유동 물량 보니까 39만 주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누군가가 살려고 달려들면 그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그냥 확 다 쓸려버리면은 그 살려고 할 때 물량이 없으니까 그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급등하는 호재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적을 봤는데요. 이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부채 비율이 11%에다가 유보율이 지금 2만 %입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전부 자기 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발행 안 했고 빚도 없고 현금이 꽉 가득 차여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8만원 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고 13만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2배 간다고 보고 지금 9만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2구 18이니까 18만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선제 이게 지금 가장 가장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 뭐 대창솔루션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건 워낙 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조선선제가 가장 탁월한 것 같고 근데 유동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 뛰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제가 사면 그게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들어가면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던져서 눌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설명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뭐 하는 회사냐고 봤을 때 철 구조물에서 선박 상부 구조물과 선박 상부 기계를 제작한다는 얘기죠. 배 상부에 철판 같은 이런 거 제작한다니까 배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저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HSD 엔진 이 종목도 엔진으로 듀얼 엔진이 사용된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눌러놓고 오늘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괜찮게 봤던 게 본행제에 해당하는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인데요. 저는 한국카본을 잡았습니다. 이 두 종목이 거의 쌍으로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움직이기는 동성화인텍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오늘 거의 한 15%대, 20%대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쫙 올라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 물량이 1,4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정하고 올리면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에 반해서 한국카본은 2,600만 주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많아서 이 물량이 많으면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 중에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워낙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지금 동성화인텍이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실적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두 개가 상백입니다. 이게 한쪽이 삼성중공업 쪽이고 한쪽이 현대 쪽이고 한쪽이 대우 쪽 거래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유동 물량 차이로 해서 아마 동성화인텍이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한국카본이 좀 올라갈만 하면 이익 실현 물량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카본 쪽에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오버했는데다가 오늘 장 초반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조금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매매한 거 보면 어제 한국카본을
좀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다른 거 전부 200만 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350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50만 원 가지고 있는데다가 한국화본을 8,930원 장 시작하고 나서 8,930원이니까요. 여기서 추가로 또 매수가 또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로. 여기서 매수했겠네요. 93이니까 장 초반에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국화본을 추가 매수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그 다음 그리고 오늘 저 강했던 부분이 이것도 이제 그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모양 보고 뭐 앞쪽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올라가고 뭐 꺾이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지 않고 저는 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떤 정도의 비중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했던 부분이 저도 이걸 그 뒤늦게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말이 맞다 싶었는데요. 세아베스틸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철강 관련주죠. 그 다음 현대제철 급등했고요. 그 무겁다는 포스코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배철강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 밀려버리는데요. 이건 이제 철강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포스코의 철강 부분을 그래서 이건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서 그 개인들이 단타 치다 보니까 지풀에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제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다시 급등해 버려가지고 아깝다 이랬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개인들 단타가 철강 종목이 막 급등하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죠. 다른 건 전부 보시면 뭐 만원대 2만원대 포스코 20만원대 이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가벼워 보이는 문배 철강 쪽으로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확 던져버리니까 내려오고 다시 들어올리고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관련주들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연결하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배 만들려면 철강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양의 철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철강 회사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이 조선선제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죠. 이 종목은 용접봉이고 좋긴 한데 유동 물량이 워낙 작아서 잘못 들어가면 누를 때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은 포기를 했고요. 오리엔탈 전공은 철 구조물 뭐 배 상부 이러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워낙 저가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혹은 이 HSD 엔진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카본 쪽에 승부를 걸어볼 생각으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제가 그 수익 났을 때 1,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150만원을 인출을 했었습니다. 인출해갖고 했는데 어제까지 손실이 좀 커가지고 930만원대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전업투자인데 돈을 빼는 건 의미가 별로 없겠다. 어차피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출했던 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150만원을 집어넣어가지고 1,088만원으로 맞춰놓고 이 150만원 넣은 걸 가지고 뭘 샀느냐 하면 삼성엠텍을 샀습니다. 이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게 삼성엠텍을 제가 워낙 좋아했는데 이전에 좋아한 거는 지진이나 혹은 풍력 개발 부품주로 좋아했는데 원래 삼성엠텍은 그 지진 났을 때 뭐죠 충격 흡수하는 그 철 구조물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그러니까 선박에 한 40%인가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엠텍은 원래 선박 관련주로 보는 게 맞아요. 선박 부품. 풍력 쪽은 조금밖에 해당이 안 되고 선박 부품 이게 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진으로는 대장,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선박인데요. 배 수주가 많이 됐으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150만원 투입해갖고 다른 거 잡으려니까 전부 다 높이 올라버려갖고 잡을 게 없고 한국카본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뭘 잡을까 하다 보니까 삼성엠텍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엠텍을 어제 시간외에서 이게 3,920원에 잡았어요. 시간외에
또 운 좋게 잡아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오늘 올라갈 때 150만원치 잡았다가 여기서 거의 삼성엠텍을 4120원이거든요. 여기서 그 5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던 이유는 앞쪽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요거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겠냐 싶었어. 여기서 50만원 팔았고 근데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걸로 봐서 위쪽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쪽에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선 관련한 부품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엠텍 100만원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가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 철강 관련주가 좋은데, 철강 쪽은 이게 주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들어가기 좀 그럴 것 같고, 조선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좀 쉬면은 뒤에 못 올라간 종목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 이유가 카타르에서 지금 수주했는 게 23조입니다. 100척. 근데 러시아도 지금 곧 수주를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의 LNG선 만드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발주하는 그 LNG선까지 수주를 하게 된다면 지금 카타르의 23조가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의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제도 쪽에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배 만들려면 이제 땅을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냥 부산에 있는 제가 봐도 거제도 쪽이 난리 날 것 같은, 그동안 배 수주가 없어가지고 거제도에 제가 편의점 쪽을 잘 알다 보니까 편의점 사장들이 문 닫고 난리 났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제도가 활기를 띠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까지 터지게 되면 진짜 대박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진짜 묻지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런 못 올라갔던 종목은 아직까지 급등 못했는 종목, 급등했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못 올라간 이런 종목들은 딱 고점에 딱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리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조선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제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길게 보고 매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적으로 원전을 지금 계속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공돼 있던 원전도 사용연한이 끝나고 나면 폐기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줄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줄이고, 그 다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 단가가 월등하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 조그마한 거 한 덩어리 넣으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나오는데, 풍력 개발하려면 바다에 거기에 풍력 타워 만들어야죠. 바람개비하고 장치 다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 연결해 가지고 다시 또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축전 장치를 또 개발해서 설치해야 되고, 이걸 다시 또 끌고 와 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자면 보성 파워텍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철탑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려면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하고 태양광 쪽으로, 학교 쪽에는 태양광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 쪽인 풍력 개발이나 그 다음 태양광 이런 쪽이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국 SNC가 풍력의 대장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풍력 개발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산 같은 데다가 풍력 설치하면 이 바람개비 돌아가는 웅웅수 하는 소리가 상당히 멀리 들린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을이 있는 곳은 설치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것도 아닌데 풍력의 안정적인 전기 확보 이런 건 어려울 겁니다. 태양열도 마찬가지죠. 지금 들판에 논에 이런 데 전부 다 태양열로 해갖고 전기를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설치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인한 그 줄어드는 전기 수요를 풍력이나 대체 에너지로 확보하기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약하는 부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누전되고 있는 전기들을 최대한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스마트 그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력계 같은 걸로 체크를 해가지고 전기가 누전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가장 낭비되는 전기를 아끼는 그런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린 뉴딜 할 때 스마트 그리드 부분에 이런 쪽에 언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장격이라고 생각하는 누리텔레콤하고 옴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옴니 시스템이 이게 대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력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게시판에 보니까 뭐 전환사채가 1,700원짜리 전환사채가 지금 무더기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수급 때문에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지금 던지고 있어서 누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7월 달에 본격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7월까지 잡고 그냥 길게 가자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 200만원에 그 다음 누리텔레콤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오늘 추가로 좀 더 매수했다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가지고 있고, 얘들이 무거워서 못 가니까 다른 쪽에 뭐가 있을까 해서 봤던 게 제가 INC라는 종목 어제 잡았는데요. 이게 오늘도 수익을 줬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의외로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옴니 시스템이나 누리텔레콤 이런 종목은 매도 물량으로 해서 눌리고 있고, 별로 관심 안 받고 있던 이 INC 같은 종목이 지금 제가 INC가 지금 7%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잡았는데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건 스마트 그리드 쪽에 칩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이런 쪽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고, 오늘은 추가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100만원치. 이건 상수도 계량기 쪽에 뭐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때 필터로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의 상수도 관리하는 이런 쪽의 종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셀렉티브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올렸다가 놨다 이렇게 하면서 물량 뺏어먹기를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의 PS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두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100만원씩 쭉 갈라가지고 종목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 숫자를 좀 많이 늘렸어요. INC하고 누리텔레콤, 옴니 시스템, 이게 스마트 그리드인데 여기다가 시노펙스하고 PS텍 두 종목을 더 추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 조선 관련해서 한국카본하고 삼성엠텍 100만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해서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가 보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매매를 하고 잔고가 1122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익이 34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손실이 어제 손실이 제가 얼마였었죠? 제가 어제 거를 어제 36만원 손실 났는데요. 오늘 본전을 회복을 못했네요. 일단 오늘 34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6월달 들어와서 첫날 단타로 미수 몰빵 한번 하다가 59만원 날려먹고, 어제 오버했던 누리텔레콤하고 옴니 시스템에서 추가 손실이 나왔고 36만원 날려먹었고요. 그리고 이틀에서 98만원 날려먹었는데 오늘 조금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해보고 느낀 건데 단타로 그냥 한 방에 먹으려고 몰빵이나 비중을 늘렸을 때는 거의 손실이었고요. 오늘처럼 종목을 쫙 흩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매매할 때는 거의 손실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테는 지금 현재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배팅 금액을 종목당 100만원으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추가로 100만원 잡는 정도.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5종목,
혹은 시장이 지금처럼 상승 쪽으로 잡힌다면 상승 추세 때는 종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쫙 포진하는 것이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쫙 포진해서 그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이익 나는 거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5종목 혹은 100만원씩 10종목으로 쫙 펼쳐가지고 종목 보유를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 영상을 그 어제 댓글 주신 분 중에 제가 좀 그 생각했던 게 손실 나는데도 분석하는 게 놀랍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날 때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역시 내가 잘하는군로 끝나는데 손실 봤을 때는 정말 아깝거든요. 제가 이틀 동안 손실 나고 나서 좀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59만원 손실 봤는데 추가로 또 36만원 더 봐버리니까 와 2월달에 그 5월달에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걸 순식간에 날려먹나 싶어갖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반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배팅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가지고 오늘 원래대로 여러 종목의 포지션을 잡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 보지 않도록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12일인가 연속 수익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길게 작지만 손실 보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